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그 격리 기간 중인 관계로 줌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 디자인, 그리고 개발 모두 아마추어로 하는 1인 개발자 한연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는 디자인 전공이지만 매년 해커톤, 개발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성장해온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투비 제너럴리스트인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성장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진행해서 발표 후반부에는 1인 개발을 하면서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와 협업해야 하는 분, 혹은 스스로 이걸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자 생태계에 입문하였는데요. 첫 시작은 구글 디벨로퍼스 그룹이라는 GDG 커뮤니티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구글 코리아도 가보고 GDSC 분들이나 GDE 분들과 함께 다양한 오프라인 미업을 기획하고 운영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고, 특히 위멘테크 메이커스 코리아 앰베서더로 테크 업계 여성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참여 중입니다. 이렇게 미덥을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들과 코로나 맵이나 마스크 판매처 지도 같은 웹 서비스를 같이 만들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컨퍼런스에도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파이콘 한국 운영진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디자인한 티셔츠를 입거나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인 분들을 볼 때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1기 교육 이수 중이라 포항에 있는데요. iOS 커뮤니티 운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또 받아서 앞에 두 행사는 브랜드 디자인에 참여했었고요. 마지막 행사는 아직 열리지 않은 오프라인 행사인데 기획부터 참여해서 다른 디자이너분과 협업하는 등 다양한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찾아서 검색하고 여쭤보면서 커뮤니티를 지원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젠 주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또 그중에 오키라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오키콘 2021 온라인 컨퍼런스 브랜딩을 하거나 뉴스레터 에디터로서 개발자분들을 또 인터뷰하고 유용한 개발 관련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일도 했었어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커뮤니티 중에서 오키가 제가 운영에 참여했던 커뮤니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커뮤니티였는데요. 그 이유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 기업이 후원하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니콘 기업의 개발자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는 어차피 인기도 많고 제가 운영진으로서 컨텐츠를 발굴해내려는 노력보다는 참여자분들이 더 커뮤니티의 브랜드에 애착을 갖고 활동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제가 그런 대형 커뮤니티를 관리할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점은 일명 고인물 커뮤니티가 되지 않도록 뉴비, 즉 새로운 분들이 겉돌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키에는 SI나 SM 기업의 개발자분들이나 취업준비생 분들이 많아서 마치 흙 속에 진주를 찾듯이 컨텐츠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오키의 유익한 컨텐츠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디자인이 막 예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MZ세대 힙한 컨텐츠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꺼려졌는데 그 살을 부대끼고 정을 붙이듯이 1년 반 넘게 관리하다 보니 훨씬 더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던 커뮤니티입니다. 오키는 이렇게 제가 개발자 커뮤니티의 운영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를 재정의하면서 가치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했던 활동으로 커뮤니티 외에 해커톤도 있는데요.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해커톤에 참여했었고, 제가 기획하거나 운영했던 해커톤이 긱뉴스에 소개된 적도 있었고, 다른 IT 동아리와 연합해서 개최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경험 삼아서 시작했던 챌린지 같은 것이었는데, 올해 여름에 참여했던 해커톤은 학생 부문 1위를 해서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커뮤니티에서 만난 발표자분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출판사에서 했던 베타 테스터 활동을 보시고 발표자분께서 본인의 책도 개정판을 내려고 하는데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주신 적도 있었어요. 발표자분을 만난 행사는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GDG 캠퍼스 코리아의 온라인 세미나였는데요. 세미나 브랜딩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개정판이 출시되고 책 서문에 저를 언급해 주신 걸 보니 정말 영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들을 크게 디자인 관점, 개발 관점에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UI, UX 디자인을 하려면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꼭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맥북을 샀었는데요. 막상 커뮤니티에서 디자이너 분들을 만나니까 현업에서는 피그마를 많이 쓰기 시작한다고 권해주셔서 저도 피그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해커톤에서도 팀원들과 좌측 이미지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피그잼에서 서비스의 기획을 논의하고 디자인을 할 때는 개발을 맡은 팀원들이 작업하기 수월하도록 우측 패널처럼 색상, 그리드와 같은 시스템을 미리 정의했습니다. 피그마에서는 스케치의 심볼과 같이 텍스트 스타일이나 컬러 스타일을 미리 정의하고 베리언트로 속성값을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도비 XD와는 달리 레이어마다 이펙트를 다르게 줄 수도 있는데요. 이미지처럼 이펙트도 스타일을 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정의하는 이유는 효율뿐만 아니라 손목 건강에도 좋겠죠. 피그마 플러그인 중에 제플린을 연동해 놓으면 개발자들이 작업할 때에도 레이아웃 잡기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자분들께 요청사항을 언급할 때나 프로토타입을 전달할 때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피그마에서 뷰 플로우나 유저 플로우를 기획하고 로우 파일 프로토타입이나 하이 파일 프로토타입 같은 디자인의 단계별로 구분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맡은 뷰를 개발할 때에도 앞서 언급드렸던 제플린이라는 플러그인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음은 직접 앱스토어에 배포까지 했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할 일을 관리하는 앱을 기획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앱 심사를 통과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처음에는 아이패드용 앱이 아닌데 세부 사항을 미리 체크하지 않고 배포해서 리젝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멘토분들이나 같이 개발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하나씩 수정할 수 있었어요. 디플로이먼트 인포에서 아이패드 체크를 해제했고요. 제공한 사용자 타겟 최소 OS 버전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iOS 프로퍼티스에서 아이패드 관련 항목도 제외했어요. 이렇게 제출했지만 또 리젝을 받고 말았는데요. 두 번째 리젝 사유는 키보드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가 텍스트 필드에 내용 입력을 완료한 후에 화면을 터치하거나 키보드의 리턴 키를 터치하면 키보드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UX인데요. 이런 비동기적인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텍스트 필드를 사용할 경우에 UI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을 적용할 클래스에 상속 선언을 하면 텍스트 필드의 아웃렛 변수를 델리게이트로 지정해서 원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터치스 비겟 함수랑 리자인 퍼스트 리스폰더 함수를 사용해서 키보드가 내려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단 버그들 때문에 자꾸 리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 베타 테스트를 부탁드려봤어요.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앱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주변 분들께 베타 테스트를 요청드렸는데요. 할 일을 추가한 후에도 테이블 뷰의 셀에 힌트 값이 남아있다. 또 디테일 뷰에서 입력 값을 넣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빈값이 올라간다. 이런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테스트 플라이트에서 제보해주신 버그를 계속 구글링하면서 해결하고 나니까 거의 한 달 반 만에 앱 배포에 성공했어요. 출시한 후에도 다크모드를 대응해야 한다고, 또 세부 인덱스 값에 버그가 있다고, 또 오토 레이아웃도 좀 손봐달라고 이런 제보도 해주시고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줄여서 CRUD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업데이트가 없어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다. 이런 제보 덕분에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이 아직 많아요. 마지막 파트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인프런 같은 강의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질문하면서 책의 저자분이나 지식 공유자분들께 멘토링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또 해커톤과 커뮤니티에 꾸준히 참여하고 다양한 동아리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개발을 가르쳐 주셨던 멘토분과 같이 해커톤에 나가기도 하고 해커톤에 나간 경험 덕분에 지원했던 동아리에도 합격하고 디자인 전공인데도 개발 동아리를 했던 경험 덕분에 커뮤니티 운영진도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하면서 알게 된 좋은 분들과 또다시 해커톤에 나가기도 하는 등 좋은 경험이 다른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계기로 스스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혼자서는 달성하기 힘들 수 있었던 챌린지를 통해서 성장해온 경험을 들려드렸는데요. 제 발표를 듣고 있는 분들께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좋은 기회들을 거듭 마주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